쌍용차 인수 절차가 끝난 지 이제 2달 정도 됐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쌍용차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에디슨모터스 때문인데 지금 에디슨모터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을 비롯해서 에디슨모터스가 중국산 버스를 조립해서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보조금을 챙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눈먼 돈이 됐다고 지적했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국정감사에도 관련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모터스가 아직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쌍용차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에디슨모터스를 주체로 두고 보면 쌍용차를 자신들 주가 조작에 이용해 먹고 이것 때문에 대표가 구속된 건 회사의 외부적 사건이 문제인 거고요.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내부적인 문제죠. 여기서 말하는 내부적인 문제는 에디슨모터스의 사업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에디슨모터스의 사업 구조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걸 중심으로 보조금, 정부 지원금 이런 걸 부당하게 가져간 게 아니냐 이거죠. 대표적인 게 에디슨모터스를 국산차로 봐야 하는 게 맞냐 이건데 중국산 버스를 들여와서 시트 같은 걸 조립하는 수준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산차로 인정해주고 국산차 통계로 잡혀야 하냐 이겁니다. 보조금에 따른 이득이 원형을 수입해오는 중국 업체에도 가는 거니까요.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보조금뿐만 아니라 겨우 조립 생산 수준인 회사에 군산형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지원금까지 줘야 하는지 이것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창 시끄러운 와중에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에디슨모터스가 반박한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에디슨모터스의 반박 내용이 왜 이상하다는 건지 볼까요? 일단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시에서만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가져갔는지 보겠습니다. 2019년에 전기버스 29대를 납품해서 보조금 58억을 받았고요. 2020년에는 148억, 작년에는 211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에디슨모터스는 중국 회사로부터 차체, 배터리, 전기 모터 등 주요 부품을 모두 들여와 조립해 파는 회사다. 사실상 중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안겨준 셈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에디슨모터스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쭉 보면 이렇습니다. 강영권 회장이 직접 반박했는데요. 에디슨모터스가 생산하고 있는 저상형 대형 전기 및 CNG 버스는 순수 국내 고유 모델로 세계에서 유일한 복합 소재 차체를 적용한 상용 차량이다. 에디슨모터스의 운송 차량용 일체형 복합 소재 차체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기술로 복합 소재 원단을 차체 금형에 적층하고 원통형 진공 고온 성형 장비에서 직접 차체를 생산하고 있다. 함양 공장과 기술 연구소에서 차량의 디자인과 설계, 부품 개발을 통해 실시 공정부터 차체, 도장, 의장 공정 및 완성 및 안전 검사까지 버스 제작의 전 공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다. 특히 구동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셀을 공급받아 에디슨 테크에서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에디슨모터스는 완성된 배터리 팩을 납품받아 전기 버스에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발끈하는 이유가 진짜 이런 내용 때문일까요? 중산 버스를 들여와서 반조립하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는 거죠. 강영권 회장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저상형 전기 및 CNG 버스는 순수 국내 고유 모델이라면서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중형 전기 버스는 중국산차가 맞다는 거죠. 2020년 이후에 나온 신모델들은 죄다 중국산 버스를 반조립하는 형태로 판다는 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형 전기 버스인 스마트 087하고 스마트 093이 사전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고 중국 국항그룹의 전기 모터가 장착된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때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차체와 배터리, 전기 모터 등 주요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 차대 번호가 부여되고 한국산 차량으로 판매된다. 여기서 뭔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강영권 회장은 분명 LG 배터리를 쓴다고 했는데 왜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라고 말한 걸까요? 여기서도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LG 엔소라고 에디슨모터스가 배터리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 불과 작년 11월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차들이 LG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넓은 아량으로 이런 것들도 다 괜찮다고 치겠습니다. 아직도 에디슨모터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요? 야, 현대차도 중국산 부품을 쓸 정도인데 이 세상에 중국산 부품을 안 쓰는 물건이 어딨냐? 너 같으면 강성 노조로 난리인 한국에서 차를 만들고 싶겠냐? 이런 거죠. 애초에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이긴 합니다. 중국산 버스를 들여와서 시트만 조립하는 회사랑 연구 개발부터 생산과 판매, 심지어 대부분이 부품 생산까지 한국에서 하고 있는 현대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데요. 이 사람들 주장대로 이것까지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장해서 드러낸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국산 버스를 만든다는 걸 내세워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지원받았느냐, 이게 진짜 문제죠. 사실 중국산 버스도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입 전기차라고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아가고 그러면 그게 차별이지 뭐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간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조금 외에 회사가 지원받은 돈, 이게 진짜 문제 아닌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요? 군산형 일자리를 명분으로 받아간 지원금들이죠. 버스 보조금만 수백억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랑 군산시가 상생기금이라는 이름으로 100억 이상을 지원했고 고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12억을 또 지원했습니다. 공장 부지도 새만금 개발청이
공시지가의 1%만 받고 임대해 줬습니다. 이러니까 투자 없이 회사 운영이 가능한 거죠. 이쯤에서 에디슨모터스가 284억을 투자했다고 반박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뭐라 그랬나요? 자동차 공장 단위에서 284억은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당장 한국GM 창원 공장만 봐도 라인을 정비하고 장비만 업그레이드 하는데 1조를 썼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라고 주는 겁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너무 명확합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라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할 신차를 순수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개발해서 생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공장을 가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공장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물류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형 일자리라고 해서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디슨모터스는 지원금을 수백억씩 받아가면서 대체 뭘 했냐 이겁니다. 에디슨모터스에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신규 차종 개발에는 많은 자본과 시간, 인력이 필요하다. 중소 완성차 제작사로 이러한 초기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 채택한 조립 방식이다. 이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회사가 이런 입장이면서 대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었냐는 거죠. 스마트 플랫폼이다 뭐다 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있다고 했고 넥슨 스포츠도 주행거리 1000km짜리 전기차로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 지원금을 받아가는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냐는 겁니다. 에디슨모터스가 말한 것처럼 자동차라는 건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자본을 미친듯이 쏟아붓지 않는 이상 2년에서 3년은 좋게 걸립니다. 완성차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완성차를 만들지 못했다면 적어도 연구 성과 정도는 있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정부가 확인을 하고 회사는 정부에 보고를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요? 강영곤 회장이 보여줬던 리버 렌더링 그리고 말로만 자신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건 세금으로 지원받는 회사의 대표가 할 게 못 됩니다. 말로만 대단하다고 하는 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게 문제가 안 된다 해도 일자리 지원금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군산형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받아간 세금 몇백억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은 만큼 연구 개발과 공장 가동은 적극적으로 했는지가 의문이라는 건데 이미 뉴스에도 나왔죠. 군산의 공장을 크게 지었는데 막상 이렇게 큰 공장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공간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걸 군산형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건 담당 공무원하고 관련 부처에도 묻고 싶은데요. 문제는 군산형 일자리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양파 같은 존재죠.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진흥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디슨모터스한테 세금을 지원해 주려고 규정까지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 2019년 당시에 에디슨모터스는 진흥공단 차원에서 세금 지원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총액이 누적 100억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미 2018년에 성장 공유형 자금 20억을 대출받으면서 100억 지원 한도를 초과해서 진흥공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책자금 운용 계획안이 나오면서 성장 공유형 자금은 정책자금 한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에 에디슨모터스는 성장 공유형 자금 50억을 추가로 받아갔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당시 누적 지원금 100억을 초과한 기업은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총 7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흥공단이 성장 공유형 자금을 2번이나 지원받은 곳은 에디슨모터스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 50억을 시작으로 불과 2년 4개월 동안 129억을 지원받아 갔습니다. 중앙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여기에 지역형 일자리를 명분으로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하면 수백억이 달한다는 거죠. 지원금을 받아간 만큼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 성과는 대체 누가 관리하고 보고를 받은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쌍용차가 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해서 경영을 잘 이어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에디슨모터스가 이상한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수 절차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고 이후에는 KG그룹하고 접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KG그룹이 에디슨모터스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다행히 KG그룹은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만난 거고 협력에 대한 깊은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건데 저희도 이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오히려 일선에 있는 관계자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접촉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별다른 논의 없이 의례적인 만남에서 끝났다고 해서 다행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쌍용차를 언급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응을 거의 즉각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굳이 에디슨모터스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이미지에 스크래치 낼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KG그룹이 쌍용차랑 관련해서 에디슨모터스의 도움을 받은 건 1도 없습니다. 전기 승용차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본 회사도 아니고 어차피 배터리팩은 LG 같은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 회사입니다. 이미 자체 기술만 보면 쌍용차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랑은 접촉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에디슨모터스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로 부실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국감에서 이 내용이 등장해서 반박 내용까지 듣게 된 건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 수백억이 어디로 쓰였는지 제대로 쓰인 건 맞는지 이건 저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